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죠, 맞죠? 자, 이제 물리학 1B 같은 경우는 B는 이제 출석 체크만 하고 과제는 즉 사진 찍어서 내는 과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기는 해야 돼요. 필기는 하지만 그 필기한 내용을 대면 수업을 할 때 그때 선생님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만 출석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에너지띠, 고체의 에너지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99페이지. 자, 우리가 원자가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원자 모형을 배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죠, 맞죠?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첫 번째 궤도에 첫 번째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 두 번째 에너지가 있고요, 세 번째 여러 개가 있죠. 무한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한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데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두 개가 아주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원자 핵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궤도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려요. 아주 미세하게. 이 에너지의 조금 위, 조금 아래,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두 번째 궤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했죠? 파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너 싫어, 좀 저리 가 라고 하는 베타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세 개 있으면 세 개 있겠지. 그러면 고체에서는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원자가 무슨 수만큼? 아보가드로 수만큼.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준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연속적인 띠로 보인다. 이 띠를 뭐라고 하겠다? 에너지 띠라고 하겠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 궤도도 이렇게 에너지 띠로 나타나겠죠. 색칠 다 했다고 생각해라. 또 에너지 띠가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에너지 띠와 이 에너지 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띠 간격이 있죠. 요거 쌤이 저번 시간에 잘못 적었더라. 띠 틈입니다. 쌤이 저번 시간에 띠 틈 이렇게 적어놨던데 이거 아닙니다. 띠 틈 혹은 띠 간격.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봐야죠. 우리가 이 명칭,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에너지 띠가 세부적으로 명칭이 있어요. 자, 이게 에너지 띠입니다. 얘도 에너지 띠예요. 그런데 에너지 띠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자, 뭐냐? 전자로 가득 차 있는 띠. 전자로 가득 차 있는 띠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띠를 뭐라고 하느냐?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이거는 별 수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니까 이 띠 사이 간격, 띠 간격이겠죠, 맞죠? 자, 그런데 얘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전기가 잘 통하려면 자유전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혹은 자유전자 혹은 양공이 많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전자하고 양공이 많아질까? 이런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원자가 T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뿅 전이를 합니다. 여기 가버리죠,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하게 되면 여기 밑에서는 전자가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면 전자가 움직여야 그게 전류로 나타나고 그게 전기가 흐른다는 거잖아. 그럼 밑에서는 안 흘러. 그런데 얘가 위로 뿅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는 지금 옆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즉 전도띠에 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전도란 말이 뭐니?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잖아. 전기가 잘 통하는 자유전자가 돼버린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전이하면 여기에 뭐가 남아요? 구멍이 남죠. 이 구멍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합니다. 이 양공도 뭐 전기 흐름에 전기 통하는 거에 영향을 줘요. 왜 그럴까? 여기에 양공이 생겼어. 그치? 그러면 옆에 있는 전자들은 지금 움직이고 싶어서 난리가 났잖아. 맞지? 그럼 옆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옮겨가. 그럼 얘 다시 여기 뭐 구멍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옆에 있는 놈이 또 옮겨가. 그럼 여기 또 구멍 생길 거 아니야. 옆에 있는 또 옮겨가. 또 구멍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양공이 어느 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 또한 전하의 흐름이라서 전기가 흐르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즉 자유전자와 양공이 흐르면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도대체 어떤 물체는 전기가 흐르고 어떤 물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를 우리가 절연체, 부도체라고 하고 아주 잘 흐르는 물체를 도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 중간에 흐를 때는 흐르고 또 안 흐를 때는 안 흐르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그 녀석을 반도체라고 해요. 반도체는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비교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위에는 원자가띠예요. 나와있지? 원자가띠. 얘는 뭘까? 전도띠야. 그러면 원자가띠는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전자가 아주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생략할게요.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절연체는 옆에 있는 반도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띠 간격이 어때? 엄청나게 넓죠. 맞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는 흔하지 않지. 맞지?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 사이 띠 간격이 적기 때문에 조그마한 에너지만 가져도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되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 옆에 도체는 뭐예요? 도체는 띠 간격이 이렇게 넓은데요? 그러면 절연체처럼 잘 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체는 잘 봐야 돼요. 도체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차 있는 반만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만 그러면 전자가 차 있는 요걸 뭐라고 한다? 원자가 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만 차 있으니까 여기서 이 전자들이 에너지 조금만 받아도 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전도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도띠가 아니라 얘가 전도띠가 되는 거야. 왜? 반만 차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차 있는데 얘는 반만 차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띠틈이 거의 없다. 띠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에너지만 받아도 바로 쏙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체가 가장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절연체는 거의 안 통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마치고 이번 시간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플러스 다이오드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반도체는 앞에서 배웠죠, 맞죠? 이게 전기가 잘 흐를 때도 있고 잘 흐르지 않을 때도 있는 물체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를 우리가 컨덕터라고 하는데 반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이걸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104페이지. 자, 여기 보면 원자가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줄 꺼 놓으세요. 자, 원자가 전자는 뭐냐면, 자, 다른 거 보지 마. 자, 여기 전자 껍질이라고 돼 있죠? 이걸 궤도로 고치세요. 궤도. 자, 가장 바깥쪽 궤도에 배치되어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들을 뭐라고 한다?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걸 일단 외우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유 반도체 혹은 순수 반도체, 또 하나는 비고유 반도체 혹은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고유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맞죠? 고유 반도체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Si 규소 혹은 실리콘, 쌤 실리콘이라고 할게. 실리콘 원자가 있어요. 실리콘 원자는 체외곽, 즉 원자가 전자가 4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8개인데요? 옆에 주위에 있는 원자 때문에 그래요.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원자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맞죠? 그런데 얘 옆에도 실리콘 원자가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1개, 또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1개,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1개,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1개, 이렇게 해서 총 전자가 몇 개죠? 이 가운데 요것만 봐. 요것만 딱 생각해봐. 몇 개죠?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8개가 돼버리잖아. 옆에 있는 녀석한테 빌려와서. 맞죠? 그렇게 해서 이 바깥쪽에 이 궤도에서 전자가 8개가 있으면 이 무체는 가장 안정되거든. 전자가 움직이지를 못해. 왜? 안정된 상태라고. 더 이상 옆으로 가기가 싫어. 움직이기 싫어. 전자의 움직임이 없어요. 즉 전기가 잘 안 통해. 그래서 이거를 고유 반도체 혹은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완벽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들, 옆에 놈들한테 빌려서, 즉 공유해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유 결합이 되면 가장 안정돼서 뭘 할 수 없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넣어요. 여기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인위적으로 잘 통하게 하는 반도체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비고유 반도체 혹은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을 넣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줄 거세요.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이 뭐죠? 운동선수 보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다.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뭔가 안 좋은 걸 넣었다는 거잖아. 약품을 썼다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 도핑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불순물 넣어가지고 뭘 한다? 전기가 잘 통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는 105페이지. 쌤이 영상을 찍다가 잡음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잠깐 설명만 좀 할게요. 잠깐 이 장면이 좀 바뀌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페이지는 105페이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 근데 이 불순물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형 반도체, 하나는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수학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양수를 뭐라고 하냐?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거든요. 음수는 네거티브 넘버라고 하거든요. 양수 음수를 나타내요. 그러면 얘는 뭘 나타내겠니? 플러스를 띈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띈다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지 한번 보자. 일단 먼저 P형 먼저 보겠습니다. P형은 일단은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줄 어디? 여기 메뉴에 여기에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쭉 이렇게 한번 꺼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가 전자가 3개,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원자가 전자가 3개라는 소리는 뭐냐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란 소리야? 3개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순수한 반도체, 즉 순수한 실리콘에다가 뭘 넣겠다?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불순물들을 넣어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니,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봐. 실리콘은 이렇게 옆에 있는 실리콘과 결합을 해서 총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안정하다 그랬지. 그러면 그 옆에 B, 여기서는 붕소야. 붕소는 여기서처럼 원자가 전자가 3개야. 그러면 옆에는 다 실리콘들이니까 실리콘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잖아. 근데 붕소는 전자가 몇 개야? 1개, 2개, 3개밖에 없잖아. 하나는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잖아. 왜? 최외곽 전자가 3개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붕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7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빈 공간 나타나잖아. 이걸 뭐라고 그랬어? 상대적으로 다른데 전부 전자인데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공간 양공이죠. 맞죠? 그러면 양공이 있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니까, 즉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양공을 만들어줘서 뭘 하겠다?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얘는 플러스를 띄니까 양공은 얘를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파지티브 반도체라고 하겠다 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원자가 전자가 3개. 이런 거 외울 필요 절대 없다.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녀석을 넣는다. 그리고 그걸 넣으면 양공이 생기고 요를 P형 반도체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P형 반도체가 있으면 그 반대가 있겠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N형 반도체는 도대체 뭐냐? N형이라고 하면 전자가 많다는 거잖아. 전자가 많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전에 보면 주위에 다 실리콘들이 있으니까 실리콘들한테서 전자를 하나씩 받잖아. 그럼 얘를 보자. P는 우리가 인이야. 먼저 줄을 한번 꺼볼까? 자, 이렇게 순수한 반도체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맞죠? 원자가 전자가 5개, 즉 전자가 많단 말이야. 요런 것들이 있네. 요는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도핑하면 전자가 많아진다. 이를 N형 반도체라고 한다. 그럼 전자가 많아져야 되니까 아까처럼 전자가 작게가 아니라 전자를 더 많게 해주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보세요. 여기 P는 1입니다. E는 주위에서 실리콘들이 있으니까 한 개씩 받아. 이 실리콘한테 하나 받아요. 이 실리콘한테 전자 하나 받아. 이 실리콘한테 전자 하나 받아. 이 실리콘한테 전자를 하나 받아. 그 상태에서 E는 원자가 전자가 5개라고 했으니까 옆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이 녀석이 중요해요. 무슨 알겠니? 그러면 아까 전에 8개일 때 가장 안정됐다고 했는데 한 개가 남잖아. 잉여가 남잖아. 잉여. 그럼 얘는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된다는 거야? 자유전자가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기로 나타나니까 전기가 잘 통하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P형 반도체도 전기가 잘 통하고 N형 반도체도 전기를 잘 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형 반도체하고 우리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P형하고 N형을 조합한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우리가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LED라고 하는 것도 이 다이오드예요. 맞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P형이랑 N형을 조합을 한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그랬죠, 맞죠? 자, 다이오드입니다. 교과서는 107페이지. 106페이지는 보지 마세요. 알겠죠? 쌤이 설명을 한 것만 하고 나머지 혹시 줄 안 끈 부분은 보지 마세요.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으니까 쌤 설명만 듣고 줄 끄라고 한 것만 그으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볼게요. 이제는 P형과 N형을 조합한다 그랬죠, 맞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접합이라고 합니다.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왜 다이냐면 이 다이는 영어의 다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이는 다른 나라 말에서 온 건데 라틴에서 온 건데 다이는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두 개. 그러니까 아까 전에 P형이랑 N형 두 개를 어떻게 해보겠다? 접합 한번 시켜보겠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죠? P, N 접합할 수도 있고요. N, P 이렇게 접합할 수도 있죠, 맞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밑에 그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P, N 이렇게 가지런하게 놔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거꾸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PN, NP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전지를 연결했다는 뜻인데 회로도에서 여기 긴 쪽을 뭐죠? 여기 무슨 극이죠? 그렇죠. 플러스 극. 여기 다 길쭉길쭉 키가 크고 싶잖아.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방향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포지티브 플러스 길다란 데를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짧은 데 굵고 짧은 거 이거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P형 반도체를 이쪽에 그리고 N형 반도체를 이쪽에 그러면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있죠? 요거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접합면. 그러면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였으니까 뭐가 버글버글하지? 그렇지, 양공이 버글버글하죠, 맞죠? 그리고 N형 반도체는 뭐가 버글버글하죠? 그렇죠, 전자가 버글버글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쪽을 플러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이 P형 반도체 쪽, 이쪽은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플러스를 띄겠지. 왜?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쪽은 뭐가 뜨겠죠? 마이너스를 띄겠죠, 맞죠? 잘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를 이쪽은 띄는데 안쪽은 양공이잖아. 양공은 결과론적으로 뭘 띄어? 플러스를 띄잖아. 남자야. 그럼 이 양공 어디로 가겠어? 그래, 이쪽으로. 와, 나 싫어, 저리 가 하면서 이쪽으로 가버리겠지. 이쪽으로 많이 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전자 뭐 띄어? 마이너스 띄잖아. 그치?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다 이쪽으로 가버릴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 그래, 플러스 양공과 전자가 만나면서 어떻게 되겠니?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쪽은 보세요. 이쪽은 마이너스잖아. 그치? 이쪽은 플러스야. 이쪽이랑 반대야. P에는 똑같지만 그 전지를 거꾸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쪽은 뭐 뜨겠니? 플러스 뜨겠지. 이쪽은 뭐 뜨겠니? 마이너스 뜰 거 아니야.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양공이잖아. 양공. 남자, 여자, 양공은 다 어느 쪽 가겠니? 이쪽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죠? 얘는 여기 플러스니까 전자는 와 하면서 이쪽으로 다 오겠지. 이쪽으로 많이 몰릴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중간에 붕 뜨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 전기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전기가 안 통해요. 그렇게 보니까 P형 반도체인
이쪽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전기가 잘 통하더라.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의 P 플러스의 N을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전기가 안 통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전기가 잘 통한다. 순순히 통하다. 순순히 통한다 해서 순방향 바이어스. 이런 어려운 말을 또 왜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밑에 전압 연결. 순방향으로 연결을 하면 전기가 통한다. 즉 플러스 P형, 플러스랑 P형, 마이너스랑 N형, 이런 식으로 하면 전기가 통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순방향 바이어스 혹은 순방향 전압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P형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N형에 플러스를 연결하면 전기가 안 통하잖아. 왠지 부정적인 느낌 나잖아.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여기 딱 적으세요. 전압 연결.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떨 때는 전기를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를 안 통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작용을 뭐라고 하느냐? 정유 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이오드의 가장 핵심 작용입니다. 정유 작용. 자, 어떨 때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 전기가 안 통하는지 알겠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문제가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런데 교과서에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꼭 쌤이 설명한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우리 LED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LED는 우리나라 말로 발광 다이오드. 이게 지랄 발광할 때 그 발광이 아니야. 이게 뭐겠니? 빛광자야? 다이오드인데 특이하게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가 있단 말이야. 이걸 LED라고 하는데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똑같아. 이쪽도 P형 반도체, 여기 N형 반도체. 전기가 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되겠죠. 맞죠? 이랬을 때 특이하게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다이오드를 뭐라고 한다고요? 발광 다이오드 혹은 LED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소와 갈륨, 인화 갈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줄만 하나 꺼 놓을게요. 이런 걸 이용해서 순방향으로 전압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요거 하나만 하자. 그래. 여기 보면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즉 정유작용이 있으니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거예요.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연결했을 때 이쪽에 P형이잖아. P형과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통한다 얘가. 전류, 즉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통한다. 앞에다가 이렇게 요거 하나 딱 적어주고 요걸 다이오드의 기호입니다. 이렇게 요런 게 나오면 뭐다?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7년 진짜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수능 문제를. 자, 저마늄 비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저마늄, 인듐 첨가. 그럼 반도체가 일단 두 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봐. 반도체 A에서는 요 검은색 점은 전자, 이렇게 빈 거는 양공이네. 그러면 이 반도체하고 요 반도체가 다를 거라면 하나는 N형이고 하나는 P형이겠다는 소리겠죠.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자 8개 있는데 전자가 하나 더 있네? 얘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고 구멍이 하나 있네. 얘는 전자가 많고 얘는 양공이 많네. 양공은 플러스를 띄니까 P형. 얘는 전자는 마이너스 띄니까 네거티브. N형이네. 됐어요. 그러면 반도체 A는 N형 반도체, 반도체 B는 P형 반도체. 그럼 여기는 N형, P형이잖아. 여기는 길다란 게 키 길쭉해지고 싶잖아. 플러스라고 했죠?
그 반대는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랑 N형이랑 어떻게 돼 있어?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순방향이 역방향이야. 그렇죠? 역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전압 연결입니다. 그러면 해볼게. 옳은 것을 다 고르라고 했어. A는 P형이다. A는 N형인데 땡. 자, B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겠는데, 양공이 많으니까 당연히 형공이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디귿. 나의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역방향 전압이 걸렸네요. 맞죠? 그러면 답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수능 한 문제 바로 맞춘 거야.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필기한 내용 반드시 검사할 거니까 필기해서 가져오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